출산 후 퇴직과 휴직을 고민하던 장 씨는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길 자신이 없어서 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집안 살림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장 씨는 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하는데요. 체중이 10kg이나 빠질 만큼 몸도 마음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외벌이가 된 남편을 생각해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심한 몸살 기운 때문에 잠시 아이를 맡기러 찾은 시댁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됐습니다. 편한 옷차림에 갈비찜을 먹고 있는 남편과 며느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시어머니를 본 장 씨는 아이를 그대로 시댁에 두고 집으로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장 씨 몰래 휴가를 내고 본가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남편. 장 씨는 이런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장 씨는 이런 남편을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야, 이게 이 장 씨가 얼마나 놀랐으면 그 아이를 갖다가 시댁에다 두고 그냥 확 나왔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그러면은 이 장 씨, 그러니까 이 와이프, 아내는 신랑이 자기 엄마랑 같이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회사에 간 줄 알고.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장 씨는 몸이 좋지 않아서 잠시 아이를 맡기고 병원에 다녀오기 위해서 시댁을 찾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간 시댁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밥을 먹던 남편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휴가를 내서 시댁에서 몰래 쉬는 날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깨졌다는 장 씨의 고민,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은 벌써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아기, 이 장 씨가 놀라서 시댁에다 놓고 왔던 그 아기 도대체 몇 살이에요, 지금? 딸이 이제 막 100일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퇴사를 했는데요. 이게 아내는 퇴사할 생각이 없었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그래도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퇴사를 권했고요. 시어머니한테 좀 가까이 사시니까 좀 맡겨볼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시어머니는 잠깐이면 몰라도 하루 종일 맡기는 건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장 씨는 일과 아이 사이에서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업 주부로 이제 회사를 포기하고 이렇게 한 건데, 네. 근데 아이가 일단 100일이면 네. 좀 한참 뭐 힘들 때죠. 뭐 그냥 사실상 이게 사실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는 건데. 뭐 아이는 아이는 계속 힘들죠. 사실은 뭐 한 3세 또는 6세 정도까지도 계속 엄마의 희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 때문에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100일 정도면 굉장히 산후 우울증이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여성도 지금 산후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고 산후 우울증은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한 10%에서 15% 정도가 겪는 이제 우울증인데 사실 이 산후 우울증까지 안 가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때쯤은 산후 우울감이라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산후 우울감은 대부분의 여성이 느끼고 그중에서 이제 심해지면 산후 우울증으로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사실은 옆에서 남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도와주고 격려해주지 않으면 너무나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10kg이 체중이 줄어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도 이 자녀분 처음 이렇게 낳았을 때 사모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때 방송 나간다고 나 몰라라 했었나요? 그때 이제 되게 조금 따로 살기도 하고. 따로 살았다고요? 제가 뭐라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복무하고 있어요. 장교. 진짜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고 있으니 거짓말 못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많이 이제 같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남편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남편도 아이가 이제 두세 시간마다 다 이때 깨거든요. 1시간, 2시간마다 계속 깹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젖 물려야 되고 우유 줘야 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도 밤마다 이제 설치기도 하고 제대로 잠을 좀 못 자서 또 출근을 하면 좀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또 남편 입장입니다. 아내가 아이만 챙기니까 또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은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게 좀 더 편했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내는 뭐가 됐든 자기가 집에 있다라는 이유로 그래도 신랑 어떻게 아침에 출근할 때 좀 이렇게 육아는 또 육아대로 힘들지만 또 이렇게 뒷바라지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천사표 장씨인데요. 사실은 이제 아이가 울고 하니까 방을 잘 때 따로 잔 거예요. 작은 방에서 아이랑 잤고 또 아침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안 하거든요. 근데 좀 착한 분이에요. 그랬는데 또 토요일 날 남편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니까 토요일 날 이제 골프 모임도 가라 그래가지고 시간도 줬어요. 충분히 해줬고 아마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미안하니까 아내한테 그러면은 시간을 줬는데 일요일 날 문화센터 가가지고 40분 동안 운동하는 게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부부간에 어느 정도의 서로가 주고받고는 있었지만은 이 착한 장씨, 천사표 장씨는 그래도 남편한테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까지 중간 점검을 해보면 채팅창의 분위기는 뭐 일단 일방적이죠. 네, 일단은 네, 남편 엎드려 뻗쳐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뭐 엎드려 뻗쳐? 네, 엎드려 뻗치라고. 그리고 이제 의리 게임에서 실패했다. 이제 그러니까 신의를 저버렸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 네. 자, 소장님. 네. 그래도 이 아내가 이 정도까지 육아 또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뭐 내조 이런 걸 하면은 모르겠어요. 신랑 입장에서는 그래 뭐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신랑은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데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네. 와이프가 이 정도 해주면 그래도 네. 그래 뭐 고마워 이래야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저도 정말 아이도 낳아서 길러보고 일도 해봤지만 아이를 낳아서 아기 때 기르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엄마가 모유수유 너무 편파적인가? 모유수유 소장님 요즘에 말이죠. 네. 워낙 이 젠더 이 갈등이 심해서 네.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고 예. 제가 해보니까 저는 그게 더 예, 힘들었다는 소장님의 왜냐하면- 경우는? 네, 저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몸에 이거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몸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몸이 그냥 정상적인 몸이었다가 이렇게 커졌다가 지금 줄어든 그거가 이제 아이 문제를 빼놓고도 저의 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회적으로 일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여성의 경우에 일도 다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박 육아를 하는 24시간 육아에 들어갔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산후 우울증입니다.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정말 의욕이 없고 의욕이 저하되고 무기력한 그런 산후 우울증 증세고요. 또 이 여성이 남편을 굉장히 배려한 여성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100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이 누가 토요일 날 남편을 매주 토요일마다 골프를 보내줍니까? 이 남편한테 당신도 일주일 동안 너무 애 때문에 힘들고 회사 나가서도 힘들었으니까 토요일 날은 자유를 만끽해. 그래서 친구들하고 늘 골프 모임도 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여성이 훌륭하게 됐는데 제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러시네요. 어쨌든 네, 여성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인내하고 참는 상황입니다. 참. 자, 이 기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앞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사건 당일. 사건 당일 말도 안 나와 지금. 남편은 분명 출근을 한다라고 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네. 그날 이제 장 씨가 아팠는데요. 근데 몸살이 이제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몸살까지 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 씨는 너무너무 아픈데 모유수유 때문에 약을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장 씨는 시댁이 이제 병원 가는 동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받지 않아도 일단 시댁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벨을 눌렀는데 어머니가 당황하면서 쭈뼛쭈뼛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정말 황당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꽝꽝꽝꽝. 네, 시댁 거실에서 남편이 편한 반바지 차림으로 갈비를 뜯고 있었고요. 아유, 갈비. 진수성찬이 펼쳐졌고 거기에서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할 말이 없습니다. 참 하필 또 갈비를 먹어요. 갈비 왜 하필 갈비가 그게 상징이거든요. 삼겹살만 됐어도 아니죠. 뭐 김치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한 그거라면 그래도 용납이 조금 뭐 그것도 용납이 안 되겠지만 갈비라는 거는 어머니의 아들 사랑의 상징 음식이라고 보이죠. 갈비찜이겠죠 아마도. 그렇습니까? 군침이 지금도 막 도는데 살살. 그 갈비찜에 그
그 복장에 편한 복장에 하필 또 반바지. 반바지에 아이, 엄마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TV 보는 모습, 전화도 안 받고 거짓말. 전화를 안 받았구나. 전화 받았으면 갈비찜 숨기든지 아, 그랬겠구나. 했을 건데요. 아, 참. 옷도 좀 갈아입고 해서 도망갔을 건데 아마 상당히 이 아내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방금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갈비찜에서 그냥 팡 터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 휴가도 쓰였지만 갈비찜 먹으면 갈비찜을 들어가서 머리다 부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앱만 놓고 왔어요. 근데 내가 그러잖아요. 천사표 장씨라고. 어떻든 간에 그 시월드는 좋지 않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는 뭐 탐탁지 않고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불쌍하잖아. 팔이 안으로 굽습니까? 밖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고생하고 하니까는 갈비찜을 먹여줬던 거예요. 그러면 갈비찜을 했으면 며느리를 불러서 같이 먹여야지. 이 시어머니가 문제라니까요. 왜 갈비찜을 혼자 먹습니까? 며느리를 불러야 됩니다, 이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애를 안 봐준다면서요. 예. 시어머니가. 예.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애를 봐줘야죠. 아니 근데 팀장님 우리 팀장님도 며느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현직 경찰분. 네네. 예. 그리고 또 사모님이 또 시어머님이신데 네네.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우리 며느리는 제가 다는컨대 예. 시월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해요. 에이 이게 그건 팀장님 안- 생각이지. 아이 진짜. 제가 물어보면은 그 아니, 시어머니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하지 그런가요? 그걸. 또 전화하실 수가 있어요. 전화 안 돼. 오늘은 안 돼. 우리는 아무튼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뭐 알고 믿어드릴게요. 네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일단은 지금 일방적이긴 하지만 소장님 네. 그래도 남편도 네. 뭐가 됐든 나가서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이 양반도 휴식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것도 맞죠. 왜냐하면 요즘은 첫째 낳고 둘째 안 낳고 싶다는 남편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째 낳고 보니까 내가 너무 우리 관계도 힘들고 나도 힘들더라. 우리 하나만 키우자라고 얘기해서 둘째 못 낳는 가정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사실은 책임감도 많아지죠. 경제적인 책임감도 그렇고 집에 가면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던 아내는 아이만 보고 있고 또 밤낮으로 낮에는 회사 가서 일하고 밤에는 또 아이 보고 주말에도 다시 못 쉬고 이러니까 굉장히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여자들은 또 아이를 기르면서 내 몸으로 느끼는 누가 우울증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증에 걸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굉장히 힘든 거는 맞는데 또 이 아내는 지금 심각한 산후 우울증 상태라고 하니까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아내를 좀 돌봐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계속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산후 우울증 아내 이 몰래 매달 이 휴가 쓴 남편 그렇죠. 이혼을 해야 될까요? 몰래 휴가를 쓰고 사실 이렇게 집에 가서 갈비 먹든지 친구들 만나고 이런 것들을 행동을 했습니다. 상당히 아내 입장에 배신감이 들 거고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 없냐 이 법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면 민법상의 이혼 사유는 6가지가 있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6호인데요. 그게 지금 해당할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가 만일에 배신감이나 신뢰관계가 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중대한 사유라고 보려면 예컨대 뭐 심히 부당한 학대라든지 그 정도의 사유가 돼야 되거든요. 일단 정말 이 남편의 배려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건 확실하지만 이걸 갖고 더 이상 딴 게 어떤 갈등 요인이 없는 이상은 요거만으로 이혼이 되기에는 만약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 사유가 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요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파탄이 일어난 모습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혼이 가능한데 저는 이거는 사실은 남편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박상희 소장님 같은 분을 만나서 좀 혼내주십시오. 남편을 좀 혼내주시고 자론할 수 있는데 잘 좀 이렇게 아내분 좀 달래주시고 저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오버를 하지 말고요. 예, 지금 어떤 분이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갔을 때 놓쳤는데 갈비가 아니라 라면만 먹고 있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네. 소장님? 그러니까 네 사실 이렇게 산후 우울증이 있을 때는 정말 서로 도와주고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돼주고 남편이 이렇게 행동하면 아내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갈비냐 라면이 그냥 그 음식 종류가
메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비 이렇게 정말 자기네끼리 너무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배가 고프고 출출해서 라면 정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동감하고요. 이 산후 우울증은요. 다른 우울증하고 좀 다른 거는 한 1년 정도 잘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가장 힘든 이 시간에 남편이 힘을 내주면 이 아내가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에서 극복이 정말 안 되면 물론 몇 년 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우울증하고는 틀리게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몸에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족들이 함께 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대화하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요. 예. 라면도 뭐 인정 못한다고 그러시네요. 네. 자, 이 기자 좀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사연이 이제 전해지니까 우리 남편 같은 남자가 또 있었네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있었고요. 예. 이제 어머님 그 아들 다시 키우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반대편의 입장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되게 일방적인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와이프가 아픈 날 저랬다는 건 정말 최악이다. 하지만 이혼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일방적이었다는 말씀만 좀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하죠.